네, 한국 GM 군산 공장 전격 폐쇄를 결정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역 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희환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너럴모터스가 한국 GM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전격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예. 군산 공장을 시작으로 이러다 한국 시장에서 막 철수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GM, 글로벌 GM의 전 세계 본사죠. 예. 본사 글로벌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동차 공장은요. 혼자 이렇게 존립할 수가 없어요. 2차, 3차 하도급 산업이 있고 예. 하도급 업체들이 있고 또 외국에서 부품 들여오는 회사들이 다 있어. 그래서 자동차의 산업이 21세기형 전형적인 발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다스 있지 않습니까? 다스도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예, 그렇죠. 제공하는 공급 업체죠. 예. 이렇게 이 자동차 산업 하나 유치하려고 전 세계가 다 뛰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략 하에서 GM이 글로벌 전략으로서 딜을 하는 거다. 저는 보이지 않는 외국, 그것이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요. 예. 보이지 않는 외국과 한국과의 대결 구도 가운데 GM이 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 상황에 대한 원인으로 GM 측 그리고 노조 측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제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예시를 들 수 있는 것이 GM이 2013년도에 호주에서 지금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호주에서 공장을 빼고 이렇게 나왔어요. 예. 이걸 가지고 호주에서도 2조 원 정도 그 지원을 했는데 그것만 받고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걸 예. 먹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 상황과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 함부로 이렇게 지원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한국 GM이 운영 자금을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일반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한 게 아니라 본사에다가 차입을 했다는 거죠. 이게 보통 한 5% 이상의 고금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 GM 차원에서는 그냥 앉아가지고 한 1년에 1,000억씩 그냥 따박따박 이자만 받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고리대금에 치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GM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지금 고비용,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호주에서 나올 때도 그 얘기했고요. 똑같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전에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문 닫는 게 정상입니다. 예. 문 안 닫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과연 본사 GM은 뭐 했냐?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먹튀 논란도 있습니다. 예. 9,252억 원을 투자하고 또 회수를 했거든요. 예. 3조 원 가량. 그래서 남는 장사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이게? 사실 본사는 별 이상 없어요. 본사는 튼튼해요. 미국에는 본사는 튼튼한데 한국 GM이 문제예요. 예. 자, 2002년도에 대우자동차를 이렇게 GM에서 인수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먹튀 가능성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지분을 함부로 팔지 못한다. 그 계약이 있었는데 그게 2017년 10월에 끝났습니다. 10월에 딱 끝나고 나니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분뿐만 아니라 아예 공장 문 닫겠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지원을 2월 말까지 해달라라고 뭐 발표 하루 전에 통보하고 나서 이거 전격적으로 발표하니까 한국 정부로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이 잘 가동이 안 되는 게 예. GM 사람들은 노동자들 너무 많이 가져가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현지차나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뭐 가동 못하고 문 닫겠으니까 한국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든지 대출을 해주든지 그러니까 소위 뭐 험한 말로 해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군산 사람들도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니 우리가 GM 자동차 팔아주기 운동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 이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사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없는데 한국 GM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충돌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로이터 통신에서도
어떤 군산공장 폐쇄가 예. 한미 FTA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GM이 딱 발표하자마자 예. 정말 그 탁월한 장사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 저 군산 공장 디트로이트로 온다. 자신의 그 지지 기반인 예, 디트로이트로 온다.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가능한 거다라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이 바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보통 정치인들은 뻘쭘해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GM이 미국 본사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진짜로 물밑으로 GM과 함께 물밑 협상을 했나. 예. 트럼프 정부랑 GM이랑 같이 협상을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GM을 FTA 재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예. 왜냐면 앞에 방금 말씀드린 거 철강이라든지 다른 부분들 예. 그래서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잖아요. 그런 총체적인 미국의 전 세계적인 무역 전쟁 전략과 GM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전략과 이 맞아 떨어지면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좀 민감한 문제인데 약 2,000명에 이르는 공장 직원의 고용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예. 또 GM이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나머지 부평, 창원, 보령 공장 등의 존폐까지 언급을 했거든요. 예. 좀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딱 한 가지 이거 하나는 예. 좀 전제해 둘게 저는 창원 공장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창원 공장에 있는 이게 프로세스가 경차 중심이에요. 경차는 잘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창원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는 한국 시장의 매력을 느끼지 않아라고 GM이 이렇게 뭐랄까 딜을 하는 차원에서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는 특별 군산에 대해서 특별 고용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예. 이거를 단순히 이 군산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자동차 시장 전체를 좀 정부에서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지금 GM이 빼나간다라는 게 지금 우리 이사 갈 거야 하고 이사 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당장 이사 못 가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3년 걸려요. 공장 폐쇄하고 다 정리하고 나가려면 3년 걸린다고요. 그러면은 정부 차원에서 3년 걸리는 이 상황 결정한다면은 그 사이에 지역에 있는 고용 문제라든지 뿐만 아니라 한국 차원의 자동차 산업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환경, 친환경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얼마든지 앞으로는 바뀌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GM 사태가 벌어진 것은 예전에 있었던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업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까지 생각하는 한국 정부 입장이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총체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정부에서 그럼 돌파구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 제한된 지점에서 돌파할 수 있는 부분요. 첫 번째, 그냥 예전처럼 밀려서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절대 반대하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 봐야 됩니다. 실제로 한국 GM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따져야 합니다. 옛날에 스웨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사브란 자동차가 예. 스웨덴에서 한국 GM이 그 글로벌 GM이 인수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똑같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못하겠다, 빠져나가자. 그러니까 스웨덴에서 청산하세요. 왜? 스웨덴이 그만큼 사회복지가 되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3년 걸립니다. 얼마든지 뒤집기 한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산업은행에서 지분 17% 갖고 있는데 17%만큼의 자기 역할을 했는지 이거 꼭 따져봐야 됩니다. 조선소 문제 났을 때 알고 보니까 산업은행에 있던 임원들이 거기 사장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이번에는 GM에 대해서 재무감사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했었어야 되는데 2대 주주로서 그거 못한 부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따져서 이번에 당하면 또 당해요. GM이 이러면은 다른 그 해외 자본들도 똑같이 한국 정부를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자동차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동차 산업 요 GM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해외 자본에 대한 원칙을 하나 좀 세우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필요해 말씀드립니다. 보이네요. 예, 예. 예. 저희가 가상화폐 이야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는 이제 규제 강도를 좀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가상화폐 흐름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예. 비트코인 가격이 1,170만 원대입니다. 예. 제가 2주 전에 여기 출연할 때 보니까 720 몇만 원이었어요. 다시 또 올라갔죠. 예, 예. 보통 가상화폐는 출범 이후에 보니까 1월 달, 2월 달에 하락세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해요. 이게 추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가상화폐에서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 정반대로 생각해야 된다. 규제하는 건 뭐냐면 불법적인 자금, 탈법적인 자금 또는 마약 자금 이런 것들이 있지 않도록 자금 세탁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예. 그렇게 시장이 투명화되고 하나 이렇게 그 규율이 쌓여지면은 시장이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화되면 투자자들로서는 입장으로서는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예.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규제해가지고 똑바로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투자자로서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